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친구 생일날 네. 예, 생일 잔치를 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팟캐 청취율 1위가 이렇다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소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거기서 피드백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그렇구나 이 말을 쓰면서 의식이 되더라고요. 피드백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매우 이제 경청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좀 그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현장에 찬스님 계셨어요. 자, 이제는 19전대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중국 정치 구조의 판도 자체보다는 중국의 정책, 특히 이제 대외 정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번 19전대에서 출범한 시진핑 2기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새로운 변화가 일으키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이번 19전대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3시간 넘게 보고를 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옆에 장점인 씨가 예. 졸고 있고 그랬죠. 예. 나이 90 넘은 사람은 90이 넘었더라고요. 거기 앉혀놓고 야 고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칠상파라는 뭐야? 90세 그러니까 원로로서 상무위원이 못 되는 거예요. 상무위원. 상무위원이 못 되는 예, 거고 예. 아 그냥 옆에서 고문 역할로 있을 수는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나라 뭐 어떤 행사하면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이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3시간 넘게 90 넘은 노인을 그거 참. 근데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대요? 사실은 뭐 내용은 길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걸 꼭 집어내기는 힘든 긴 장황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결의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예. 정치적 결의 3시간 반이 넘었다라는 후친다의 2배인데 네네. 그런 것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아니 결의를 굵고 짧게 하면 되지. 거기 필리버스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좀 네. 경계심이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 시진핑 총서기가 발표한 보고, 이제 보고의 그 서문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네. 이 좀 깁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소광사회의 전면 거슬에 결정적으로 승리하여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자. 이게 서문이에요. 서문의 주제어예요. 이거 이게. 중국말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것 좀 저기 어디서 찾아오시지. 찾아올 거라. 준비 부족입니다. 네. 경계심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결의에 찬 그런 문구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네. 이런 개념은 사회주의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공산당이 지금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일당 독재를 쓴 건 아닙니다. 그 공산당이 지도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뭐 거고요. 부정적으로 사용 안 하셔도 일당 독재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정치 협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경제 체제 차원에서는 특별한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광사의 전면 건설이란 말도 보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듣기 불편한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중화민족주의를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진핑의 보고는 공산당이 주도하여 중화민족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성대국은 그 북한 용어죠. 북한 용어죠. 아니 근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나 네. 뭐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낯설지는 않아요. 이상한 얘기 같지는 않고. 그런데 큰 나라가 근데 소강 사회는 뭐예요? 아 큰 나라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이프로님은 그냥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네 민족을 부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구조가. 사회주의가 네. 민족을 예, 예. 부흥한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사회주의야 민족주의야 이런 이제 문제가 남고 지금 소강사회 얘기하셨죠? 네네. 소강사회 이제 잘 살자 이런 얘기인데 네. 이게 공자가 한 말이에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 요 전 상태고요. 네. 그런 대로 괜찮은 사회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대동사회란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스레닌주의에 따르면 이제 공산주의하고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네. 모두가 잘 사는 네, 그런 네. 대동사회면 고전 사회를 이제 소강사회라고 한 건데. 우리가 대동사회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동단결. 그렇죠. 대학교 네. 축제를 네. 대동제라고 네, 부르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예. 뭔가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네. 유토피아죠. 예, 중국의 요순이 유토피아 아닙니까? 네. 요순이 다스리는 사회, 요게 대동사회고요. 소강사회는 뭐냐? 중국의 예에 따르면 우, 탕, 문왕, 무왕, 성왕, 주공이 다스리던 시대를 공자가 소강사회라고 말을 한 겁니다. 소강사회 윗단계는 대동사회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대동사회를 천하 위공이라고 하는데요. 천하가 공공을 위하는 사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좋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네. 소강사회는 천하 위가라고 하는데요. 네, 네. 천하가 자기 집안을 위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공자적 개념으로 하면 네. 소강사회는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는 사회고 네, 네.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사회, 재화와 힘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회, 이게 이제 소강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국가로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흠.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소강사회라고 그렇죠. 할것 중국 같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예. 사회죠. 근데 예.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아, 그렇죠. 평화와 뭐 음. 더불어 사는 그런 의미를 음. 포함하면 그게 대동사회가 아, 되는 거겠네요. 공자의 개념을 이제 전 인류적 차원으로 아유, 발전시키는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가 이제 소강사회를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럭저럭 살만한 사회로 봤는데 네. 공자 표현을 빌면 이렇게 됩니다. 예의를 별의로 삼아서 군신 사이가 바르게 되고 부자가 돈독하게 되며 형제가 화목하고 부부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네.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자기 네. 임기 중이죠. 네. 대략 1인당 1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GDP. 음. 네. 1인당 GDP 2017년 기준으로 지금 8,260달러니까 네. 제가 볼 때 2020년에 1인당 1만 달러 달성은 대충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한 6% 정도의 성장을 하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 한국은 2017년 대략 2만 9천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죠. 예, 예.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비교는 한국의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화된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알바조님 나오셔서 GDP 계산 방식이 뭐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국이 3만 불 시대면 4인 가구로 치면 12만 불. 그러니까 1년에 1억 3천에서 4천 소득이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 중위소득은 고작 얼마죠? 중위소득은 한 뭐 지금 뭐 그 지금 정부가 네네네. 보호복지부에 있는 건 4인 가구가 네네.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 정도인데 평균은 1억에서 3 네, 1억 3천. 1억 3천에서 4천의 소득이라고 3분의 1밖에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만든 지적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한국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또 우리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렇죠. 예, 예.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이번 보고에서 전 인민의 공동 부여를 실현하는 시대라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거든요. 네. 대동사회가 세계를 위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전 인민의 공동 부유가 이제 오히려 대동사회의 한 조건인 거죠. 네, 네. 세계 평화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요. 아, 따로 그래요? 이야기하고 소강사회는 대략 한 10,000불. 네, 뭐 네. 대동사회면 선진국 수준까지 간 거. 뭐 네, 이 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공자님 말씀을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중국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6%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예, 제 예, 해석이죠. 예, 자, 예. 이제 지금 마돈나 예, 해석이 예, 이제 전 예.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시면 예, 그렇죠. 뭐 그래야 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저는 해석에는. 공자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시진핑도 이번 보고에서 전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시대라는 비전도 제시했지만 네. 그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국부의 정강에 더 큰 강조가 두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자기 나라 제도의 독특성을 사회주의라는 말로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 중국 특유의 개발주의, 네, 네. 발전주의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옛날에 사실 뭐 막스레닌주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사실 굉장히 총체적인 의미였는데 네.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면 막스레닌의 원래 의미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고요. 사실 공산당 일당 통치를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다. 저는 사회주의 그러면 정치적 용어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의랑은 다르게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시네요. 예.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세 방목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우선 중국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게 있죠? 예, 이게 제가 좀 읽어봤는데 네. 이게 참 좋은 말만 막 써 있어가지고 미사여구 3시간만 동안 미사여구가 막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메시지 읽기가 좀 쉽지 않고요. 네. 어쨌건 뭐 시진핑이 2개의 100년을 제시했어요. 예, 첫 번째 100년은 100년? 100년. 100년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네. 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했어요. 모택동도 창당 멤버로 참가하죠.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100년은 건국이 이제 49년인데 네. 1949년에 100주년. 이 2개의 100주년을 우리는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9대 기간 지금 이제 19대 전대를 했죠. 네. 19대 기간이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이 2개의 100년이 중첩 교차되는 과도적이고 관건적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네. 19대 기간 중에 이제 소강 사회의 전면 실현을 위한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 이후부터 49년까지 두 번째 100년을 목표로 나가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제 중국 공산당은 2020년부터 2개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 목표는 이제 2021년부터 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네네.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중국의 현대화 이렇게 네네네. 원래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벗어나서 네. 현대화된 사회주의로 넘어갔다. 그런 식의 이제 자기 나름의 개념입니다. 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자본주의 다른 말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역사의 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게 다 말이에요. 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이 말이 진짜 정말 사실이라면 아마 중국이 낙수 효과를 세계 최초로 실현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가를 먼저 부유하게 만들고 네. 이걸 통해 진짜 전 인민이 공동 부유해진다면 그런 식의 어떤 발전 모델이 네. 정말 가능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못 보고 죽는 게 좀 한탄스럽긴 하네요.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또 거치장인지도 모르겠고요.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요. 네. 2단계 목표는 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부강, 민주,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 강국이란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네. 종합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하는 국가에 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발전 단계를 보면 먼저 20년까지가 네. 소강 사회의 전면 실현. 네. 만불 실현. 네. 예. 만불. 2035년까지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그다음에 2050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 뭐 사회주의 아니면 어쨌건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목표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소강사회 전면 건설은 그야말로 뭐 만불시대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나머지 두 개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자기들도 잘 몰라요. 네, 예. 그냥 뭐 좋은 좋은 말만 사회를 써놓고 만들자는 얘기죠. 그런데 제 네. 생각에는 네. 이게 중국이 네. 미국 중심의 현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의지를 표명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 집권 후에 1대1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네. 이제 합쳐서 1대1로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네. 국제 무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대1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대1로. 예. 예. 자, 이 육상하고 해상 두 개인데요. 네.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육상에 건설하고 또 해상 실크로드를 또 건설하고 이런 계획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1월에 네. 중국에서 이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네. 시진핑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입니다. 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확대를 하는 거죠. 뭐 경제를 재패하겠다 이런 뜻인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때 이제 TPP에서 이제 쫙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도 자기 이제 구상이 있는 거죠. 중국과 중국 위의 이제 유라시아 국가를 쫙 연결하고 협동해서 네. 목표로 하는 거죠. 사실 그러려면 이북하고 이남이 이렇게 잘 돼야지 사실 이게 가능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네. 구상이 있는 거죠. 시베리아 철도. 네, 맞아요. 네. 쫙 이렇게 네. 가고 싶은 거죠. KTX를 쫙 해서 시베리아까지 놓고 네. 싶은 구상이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이 계획은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제 만든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것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네.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가 포괄이 되고 네. 또 GDP는 전 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상하게 된다. 이런 야심찬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1대1로 전략 추진에 우리가 좀
편입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이 드는데. 사드가 이게 사실 골칫덩어리였죠. 사실 중국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예, 음. 이게 44억 뭐 대단한데요. 네. 사실 뭐 인도하고 중국만 합쳐보니까 20억 30억이죠. 20억. 아니죠. 중국은 15억 15억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인도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게 많죠. 많죠, 예, 예. 인구. 금방 뭐 인구 부는 거는 음. 금방인 것 같아요. 저는 국방력 강화 의지가 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계속 경계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아. 여기에도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 시진핑은 2050년에 사회주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그 원천이 되는 것을 국방이라고 보고 네. 국방 분야에 대한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어요. 아. 그래서 205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가 되기 위한 신시대의 강군몽, 몽? 강군에 대한 몽 꿈, 아니에요? 아, 강군몽. 아. 강군의 꿈. 강군의 꿈을 아. 실현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름 진짜 잘 지어요, 이 친구들. 아니 그러니까 강국 건설이라는 네. 것이 있던 국방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용어네요. 예, 전략 예. 목표 중에서. 그 강군몽이라는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또 어쩔 때는 몽하면 꿈, 네. 허망한 꿈, 몽상. 몽상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는 또 그렇게만 몽자가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몽을 비전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이제 사실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필리핀, 일본, 베트남하고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다 67회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은 최소 억지 전략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최소 억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보복 능력만을 갖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 최소 억지 전략으로 절약된 비용을 국지전 수행을 위한 정규군 육성에 힘을 기울여 왔어요. 시진핑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대화된 육해공 미사일 및 전략 지원 부대의 건설과 높은 효율의 전구 전작전 지역의 연합작전 지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육해공이 각각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연합지휘부에서 작전 지역을 총괄적으로 지휘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때는 우리도- 그러면 육해공을 따로따로 지휘했나 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동안은? 합참에서 지휘하잖아요. 네네. 예. 이것은 국가 이익 소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지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국지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재편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위협적인데요. 이것도 뭐 자기 나라 군대 잘 만들겠다는데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어, 역사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중국과 이게 국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네, 네. 또 이웃 나라에서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하니 음. 또 그리 기분은 좋지 않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중국도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을 뭐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네. 중국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지.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주목되는 발언을 몇 개 했는데요. 요거와 관계해서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은 도모하지 않겠다. 좋은 말이죠. 아 좋은데요. 예. 네, 좋은 말이죠. 예. 네. 근데 또 이어서 한 말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겠고요.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협박처럼 들리죠. 네, 왜? 앞에 얘기가 좋은 얘기고요. 네. 뒤에 얘기가 주제가 아닌가. 근데 앞에도요. 네. 정당한 권익도 음. 이 정당한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왜 예전에는 뭐 다 어. 우리 땅 지네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중국의 그 섬이 네. 갖는 게 정당한 건지 네, 안 갖는 네. 게 정당한 정당한 건지. 건지. 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죠. 중국이 그동안 이제 핵심 이익, 뭐 주권이라든가 영토라든가 발전 이익 같은 걸 강조해서 이익지향적 외교를 추구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욕을 먹었거든요. 네. 이걸 사실 이제 좀 감안해서 앞에 좀 좋은 말을 하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긴 한데 어쨌건 국익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 점이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으로 표현되는 민족주의, 더 강해진 시진핑의 리더십 이게 네. 이제 결합이 될 경우에 시진핑의 이제 이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주변 국가하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시진핑은 중국 퍼스트라고 아, 이야기하고 네, 있는 네. 거거든요. 무섭죠. 네. 예, 예. 우리 또 고사에 새우등 껴- 터지는 거 고사에 아니에요? 껴 있습니다. 아이, 예. 참. 그렇지만 주변국과의 조화도 중시할 거라는 징조도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진핑은 그 중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신형 국제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아 용어 진짜 잘 만들어요. 신형 국제관계. 예, 예. 중국은 후친타오 집권기하고 지난 시진핑 1기까지 외교 방향과 관련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호 존중, 공평 정의, 상생 협력의 신형 국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대국이 국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음. 근데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등 강대국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고요. 네. 자국을 대국으로 지칭했다. 아무리 인구가 많지만 네. 자국을 대국으로 지칭하기 때문에 네. 강대국과도 마찰이 있었지만 주변의 중소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네. 신형 국제 관계는 이러한 이제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거로 해석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한중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좀 더 배려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표현에서 그렇군.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에 중국이 화답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이미 그것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난 10월 31일에 한중 양국 간 공동 합의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합의문에서 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천명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양가 뒤로 물리고 그러네요. 예, 배치 주장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후퇴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 1인 천하를 구축하고 있는 시주적 체면 때문에 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인을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예측이 틀린 거죠. 예, 잘못된 걸로 이제 빗나갔는데요. 워낙 이 친구들이 실용적이라서 어쨌건 뭐 한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들고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 잘 알듯 한국이 미국, 일본까지 다 손을 잡고 미일 한국 군사동맹이 돼서 중국하고 딱 맞붙는 거 이건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국이 근데 또 경제 협력에서는 큰 상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대립하는 게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죠. 우리 이번에 쓴맛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백화점들이 아주 쓴맛을 보고 있더군요. 예. 롯데. 예, 롯데 특히 롯데는 뭐 아주 개박살이 났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미중 간에서 중립적 위치 또는 뭐 좀 더 나갈 수 있다면 중재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참 유리하겠죠. 미국하고 군사 동맹은 깨지 않으면서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신형 국제 관계가 한국의 입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기대감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숨통이 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그렇죠. 어쨌건 간에 입장에서는. 일단 네. 사드 배치된 건 일단 용인했으니까요. 근데 중국이 마냥 뭐 다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번에 이제 한중 합의 때도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공동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특히 삼불 약속을 명기함으로써 중국이 얻어야 될 실리는 다 챙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불 약속이요? 예, 그 뭐예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번째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불이죠.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에 불참한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불이죠. 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삼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를 중국 입장에서 철회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드의 추가 배치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한미일 동맹 강화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은 대중 포위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셈인데 네. 거기에 균을 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친성해용이란 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또 어려워. 얘네들 말이죠. 좋은 말을 갖고 자기 정책을 이렇게 표현한 걸 좋아해요. 옛날 마오쩌둥도 혁명을 할 때 네.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거든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네,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예. 좋은 말을 쓰고 그거의 말에 의미를 네. 담아요. 말 자체는 보편적으로 좋은 말을 항상 씁니다. 중국은. 그 쉬운 말을 쓰죠. 쉬운 말을 예, 씁니다. 예. 그래서 네. 천성해용이 뭔가면 친밀, 네. 성의, 네. 호혜, 포용 네. 이런 뜻인데 한국과의 이제 사드 갈등 해소가 친성해용을 네. 앞세운 이제 중국의 시진핑 2기 외교 전략의 근간인 신형 국제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2기에 북중 관계도 또 우리가 또 걱정이 돼요. 어떨까요? 저는 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다라는 어떤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9대 기간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은 외부 환경을 자국 주도의 질서 형성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재편하는 것. 그중에서 관건적인 게 한반도란 말이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 이러한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중국이 사실 원하는 건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갖고 북핵의 보유는 사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런 뭐 기존의 입장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다 달성하려고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북핵은 이미 또 갖게 됐고 북이 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사실 완충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정학적 안보적 가치가 매우 크다. 사실 중국말을 잘 안 듣지만 안 듣더라도 하여튼 있는 게 그래도. 좋은 거고 예. 한반도의 현상이 이렇게 깨지는 그래서 네. 북한의 급변사태라든가 네. 급격한 통일을 반대하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한 또 초김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어쨌건 뭐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는 지속할 것이겠지만 뭐 단독 제재를 한다든가 네, 네. 뭐 군사적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요. 네.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 제재 범위와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북한 제재가 붕괴된다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하거나 네. 공세를 취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트럼프가 왔다 갔잖아요. 네, 네. 산불 정책에 네. 이의를 좀 제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도 프로님 말씀 듣고 나서 이 산불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노코멘트 했어요. 노코멘트 예, 했나요? 노코멘트 혹시 했어요. 이거 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에이. 아니면 트럼프 그런데 관심 트럼프는 관심은 경제적 이익에 있는 것 네, 같아요.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아닌가? 그걸 갖고 자꾸 분쟁을 일으켜봤자 오히려 네네. 지금 실리를 챙기는데 별로 보탬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네. 미국도 조만간에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를 사드를 강압해가지고 배치를 네네. 시켰기 때문에 네네. 또 압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일단 음. 노코멘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이야기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네네. 중국 퍼스트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강한 자국 중심의 정책에 네네. 예, 끼어들게 됐단 말이죠. 앞으로 계속 한국은 자국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그러네요. 오늘 프로님께서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중국 공산당 19차 전대에 관련해서 이제 각종 이제 회의에 대한 그 위상과 의미와 정치 구조부터 시작해서 한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이렇다 73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